예, 안녕하십니까. 빅선의 명상TV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정규 수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 끝나고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의 수련에 대해서 정리해 놓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장시간 수련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수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수련이 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초보자분들은 누워서 한 손을 아랫배 위에 올리시고 중급자 이상 분들은 좌장한 상태에서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너무 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시고 집중은 무심한 상태에서 관조하듯이 마음의 눈으로 아랫배를 바라봅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수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의식을 차리시고 지금부터 약 3분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이번 한 주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들을 중심으로 무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과 집중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시기보다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인 집중과 강하고 규칙적인 호흡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다 깊은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으로 규정됩니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련 어떻게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어제부턴가 저번 주부턴가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낮에는 아직 덥지만 이렇게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그런 사이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한참 더울 때는 한여름이 계속될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새 그 기세가 누그러지죠.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추울 때 정말 여름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물론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기도 하지만 또 어느새 그 겨울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그런 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게 또한 우리네 삶이자 또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의 결론을 변화라고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자신의 수련에 대해서 정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자신의 수련에 대해서 정리해 놓자.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수련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순서와 흐름과 중요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 대한 어떤 배분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거나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죠.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 거리거나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수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수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자기가 이번에 뭐 이렇게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수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뭐 이렇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뭐 이렇게 자기가 기분 나빴던 얘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왕 적지 않게 많은 수의 수련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일목요연하지가 않고 두서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만큼 그 수련자분께서 자기 자신이 수련을 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련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렇게 그 수련자분께서 내가 하고 있는 수련에 있어서 무엇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수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뭐뭐다. 근데 뭐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반해서 내가 거기 그런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수련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개념과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즉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만 있거나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수련이 그 어떤 수련이나 수행이 됐건 혹은 신앙이 됐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쁜 와중에 뭐 그리고 안 바쁘더라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분들께서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없는 노력이 되어버리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수련에 있어서 무엇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수련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수련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면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냥 일상적인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인 수련이나 그런 패턴 안에서만 이렇게 수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은 당연히 나의 수련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발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처음 수련을 시작했을 때와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제가 모범답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시간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30초 이내로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30초 이내로. 좀 길면 1분에서 3분. 근데 이렇게 제가 해보면 정말 압축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면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30초 정도 안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내가 어떠하게 수련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련하고 있는 와중에 좀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든가 좀 잘 안 되는 부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한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내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범 답안의 효과. 왜 중요하느냐? 내가 나 자신의 수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실제로 어떠하게 수련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한 건 뭐고, 좀 채워야 하는 건 뭐고,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내가 수련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가능해지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의 수련 상황을 정리가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련할지 그 방향성과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변화는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시작점, 또 하나는 목표점, 또 하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방법. 이거를 잘 하려면 또한 역시 시작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수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 미진한지,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수련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역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수련을 항상 이렇게 재인식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내 수련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원래 본디 그 자체로. 하지만 정말로 내가 수련을 잘하고 싶다면 또한 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련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련회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느낌이 들어서 또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100점짜리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현재 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솔직하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호흡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가. 이 지식이란, 뭐 문식이란, 또 자연스러운 호흡이란 또 무엇인가. 실제로 나는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일목요연한 순서와 체계를 가지고 또한 중요도와 어떤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련에 있어서 내공이 튼튼하다, 내력이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판별됩니다. 정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인데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4, 5년 던지신 분과 뭐 1년에 한 번 던질까 말까 한 분, 나중에 3, 4년 정도 차이 나면 근본적으로 수련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큼 그렇게 앞서 나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꾸준히 했던 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겨우 될까 말까 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100만 년 하는 것보다 그런 분이 한 1년 6개월 공부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련의 내력, 내공, 나의 수련의 탄탄함, 믿음,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단계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꾸준히 던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다듬어 나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는 비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높이 얼마부터 뭐 성층권이다, 열권이다.
이렇게 거리감이라도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련은 그 거리감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버려요. 참 쉬운 것 같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업데이트 시켜나가고 또 정리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효율성과 가능성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참 쉬워 보이는데 정말로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수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번의 과정, 이 과정을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실제로 한번 그렇게 노력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이 당연한 것을 그리고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어느 정도 폭과 깊이로 계속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번잡스럽죠.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면 막 이렇게 도통했다. 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수련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항상 30초 이내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요즘 어떻게 수련하고 있으며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수련하고 있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좀 안 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해도 되는 부분 혹은 중요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이런 영역에서는 좀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이런 안목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수련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수련이 발전하는 거예요. 왜 30초 이내로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의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30초 이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그런 공부가 급상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터놓고 나의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수련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버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껌뻑껌뻑 거리거나 신변잡기적인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거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기회가 돼버립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에 강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또 왔지만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준비해 놔야지. 수련에 관련된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신앙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물론 어떻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항상 틈틈이 정리해놓고 그러다 보면 항상 깨어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목요연하고 그 논리정연하게 순수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30초 안에 딱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놓쳐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에 대해서 항상 정리해 놓아라, 정리해 놓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긴 뭐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공통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핵심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요즘 수련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냥 울어버리는 수련자분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울어버려요. 물론 이렇게 적지 않은 분은 여성분들이기도 하죠. 굉장히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수련을 하셨는데 그런 간단한 질문에조차 정리를 해놓지 않았다는 반증인 거죠. 이해는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생각대로 되지는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복받쳐 오르니까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수련자라면 자기 수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줄은 알아야죠. 이게 완벽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의 수준에 맞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울어버리시면 혹은 중언부언 하시면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큰 그거죠. 바쁘고 이렇게 없는 시간 쪽에서 수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방기죠. 방임. 적당히 수련하고 적당히 발전할 줄 알고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려놓은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내 수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물론 정리를 위한 정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리가 되면 또한 안 되고. 왜? 수련은 나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항상 나 자신의 수련에 대해서 정리해 놓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일교차가 좀 심해지겠죠 앞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